무비자 입국 외국인에 대한 SNS 계정 아이디 제출이 권고됐습니다. 유니언 뮤추얼사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뉴욕주에서 압수된 위조 운전면허증 900여 장 중 800명은 미성년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변전소 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해 26일 지하철 절반 이상이 정상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무비자 입국 38개 나라 국민들은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도 강력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일부터 공항에서 무비자 입국 외국 방문객들이 전자 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한 38개 나라 국민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SNS 계정을 묻는 항목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등을 포함해 13개의 선택사항이 있으며 보기에 없는 기타 SNS 계정도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입력하면 세관 국경 보호국 직원들은 해당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해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세관 국경보호국의 SNS 계정 수집 방침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뿐더러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2년 전 건물 앞에서 행인이 넘어진 문제로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택보험사 유니언 뮤추얼사는 최근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보험가입 무효처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한인 커뮤니티 센터 빌딩 앞 눈길에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유니언 뮤추얼사는 소송에서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법적으로 한 가구 주택인데 8가구가 거주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에 유학생 8명이 살고 있던 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이에 대해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보험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과 동포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비영리 단체 건물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만약 이번 소송에 패해 보험 가입이 무효 처리될 경우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위치한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2003년부터 모금된 한인사회 성금 60만 달러와 모기지 등으로 2006년 115만 달러에 매입한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번 성탄 연휴에도 시카고에서는 총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망자만 11명, 다친 사람은 40명이 넘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성탄절 연휴가 시작된 23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 48시간 동안 총 41명이 총격을 당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 사고는 23일 오후 3시 30분쯤 남부 오스틴에서 5명의 10대 소년들이 서로를 겨냥 총을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시카고 소재 최텀의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형제 2명이 죽고 5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관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던 가족을 겨냥 총을 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올해 살인사건 피해자는 총 745명으로 1997년 이래 700명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총격 피격 사망자들은 대부분 30대 이하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트라다 대변인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총격 피해자 수는 4,252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84명보다 47%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에서 900여 장의 위조 운전면허증이 압수됐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연초부터 차량국과 협력해 대대적인 운전 면허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862장의 위조 운전 면허증을 압수하고 이들 중 818명은 미성년 음주로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체포된 758명보다 6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미성년자 음주로 인한 의료와 단속 비용 등으로 약 1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 전역에 식당, 술집 업주들을 대상으로 8일에 걸쳐 미성년자들에게 술 판매 금지 관련 무료 트레이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크게 없었습니다. 이에 뉴욕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음주를 막기 위한 부모들의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자 상담 서비스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성년 음주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예방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주범이라며 커뮤니티와 도로 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주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젊은 뉴요커들이 불필요한 비극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술을 구매하기 위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21세 이하 미성년은 연 최소 90일에서 1년까지 면허 정지 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26일 오전 뉴욕 지하철 노선 절반 이상이 정상 운행되지 않아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인은 맨해튼 53스트리트 7애비뉴역의 지하 변전소 화재로 알려졌습니다. 25일 밤 10시 30분쯤 맨해튼 53스트리트 7애비뉴역의 지하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선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서드 레일의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화재로 역사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찼으며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약 1,000명은 어둠 속을 뚫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터널 속에서 멈춘 열차에 갇힌 승객 수백 명이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는 A, N, Q, R 등 9개 전철 노선에 퀸즈에서 맨해튼 웨스트 4스트리트 구간은 26일 오전까지도 전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 우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26일에도 출근한 많은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변전소 인근의 가스관에서 가스가 유출되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것이 화재와 단전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의 영향을 받은 노선들의 전철 운행은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개됐으며 오후 12시 30분쯤부터 정상화됐습니다. 장애인을 이용한 공익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휘말린 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뉴욕과 텍사스, 플로리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장애인들을 이용해 소규모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5월 뉴욕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업소 입구에 있는 계단으로 인해 피소되는가 하면 네일 살론과 피자 가게도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피소된 업소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끝까지 법정에서 싸우기보다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어 갈취 합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포브스는 장애인 공익소송 합의금은 평균 16,000달러 가량이라며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 등으로 소규모 업체의 1년 매출과 맞먹는 평균 75,000달러 가량이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뉴욕의 새해맞이 행사 크리스탈 볼 드랍에 참석합니다. 한국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대선 지지율 높이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 새해 맞이 6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크리스털 버튼을 반기문 총장 부부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부부가 함께 누르게 됩니다. 타임스퀘어 연합의 팀 톰킨스 회장은 반 총장이 사람과 국가들을 하나로 묶고 난민 구호 노력을 지지했으며 전쟁에 반대했다고 올해 볼드럽 초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매년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볼드럽 행사는 세계 각국의 유명 탑스타들의 식전 공연을 거쳐 새해 1분 전인 밤 11시 59분 절정을 맞습니다. 청중이 한 목소리로 60초 카운트다운을 하는 가운데 공중에 대형 크리스탈 볼이 서서히 내려오고 이 볼이 지상에 닿는 순간 맨해튼의 밤하늘이 색종이로 덮이며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이 2005년과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를 한 시사저널에 대해 기사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식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반 총장은 평생을 오점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면서 이 매체의 기사에 대해 완전히 근거 없는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렌트비 부담이 연소득의 30% 이하면 그런대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렌트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뉴욕은 그중에서도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렌트카페닷컴은 센서스와 야디 매트릭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100대 도시의 렌트 중간값과 렌트 거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분석했습니다. 렌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기준을 연소득에서 렌트가 차지하는 비중 30%로 정한 뒤 필요한 소득을 환산한 결과 필요 소득이 가장 큰 도시는 뉴욕 맨해튼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의 현재 렌트로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 중간값은 6만 1,910달러지만 렌트 부담의 마지 노선인 30% 룰을 적용하면 필요한 소득은 1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즉 렌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기 위한 소득 수준에 고작 41%의 현재 소득이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로 비싼 렌트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소득이 13만 3,840달러이지만 실제 렌트로 거주하는 이들의 소득 중간값은 7만 2,42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1위에서 6위까지 렌트 부담 없이 살기 위해 1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는 7만 8천 달러가 필요한데 실제 소득은 4만 달러에 못 미쳐 이상적인 소득 수준과의 격차가 3만 8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렌트 부담 30% 미만인 이상적인 소득을 올리려면 현재 수입의 2배가량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카운티 지역에 홍역이 확산되며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최근 7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접수됐다며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홍역 백신이 포함된 MMR이나 MMRB 백신 주사를 필수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홍역은 콧물이나 기침 등으로 타인에게 전염되기 쉬운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얼굴과 몸에 발진이 발생하고 발열이나 콧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며 심한 경우 폐렴이나 뇌염을 일으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속 흡연 장면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 금연운동단체 트루스 이니셔티브 TI는 자녀들이 즐겨하는 비디오 게임에서 흡연 장면이 과다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TI는 게임 속 담배를 피는 장면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매력적이거나 멋있게 비춰질 수 있어 이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자녀들을 방치하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이 적절한 시간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호주 퀸즐랜드주의 컨다민 강. 보트에 탄 남자가 강물에 라이터를 대자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Unbelievable! A river on fire! Oh.
사실 불타는 건 강물이 아니라 강물에 포함된 메탄가스입니다. 근처에 셰일가스를 뽑아내는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서 샌 메탄가스가 강으로 들어온 겁니다. This is the future of Australia. If we do not stop the frackers who want to spread across all states and territories and do this to your community. 불타는 물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에서도 목격됩니다. 얼어붙은 호수에 구멍을 내고 불을 붙이자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근처 어디를 파도 얼음 구덩이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That's been locked up in the permafrost as it's been frozen. And now as the lake thaws that area, the carbon is more available. 지구 온난화로 언 땅이 녹으면서 영구동토층에 갇혀있던 막대한 양의 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토양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형태로 배출된다는 데 있습니다. So if warming stimulates the loss of carbon from the soil into the atmosphere at a greater rate, it could accelerate further warming. And this could in turn drive additional losses of carbon from the soil. 최근 국제연구진은 전 세계 토양 표본을 조사한 결과 토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구온난화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2050년까지 모두 550억 톤의 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re's twice as much carbon in permafrost as in the atmosphere. So if all the carbon in permafrost turned into carbon dioxide, it would triple the concentration of CO2 in the atmosphere, and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연구진은 토양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이대로 방치하면 인류는 전 지구적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선출직 정치인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 금액이 연간 $400로 제한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하고 발효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또 기부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뉴욕시에서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제한 금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많은 유착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톨게이트 현금 톨부스가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오소리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남쪽 방향 125번 출구에 이지패스 부스만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125번 출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이지패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둔 가족에게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30일간 무료로 빌려주는 세이프케어 캠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최근 홈케어 서비스를 받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정방문 요양사로부터 신체적이나 성적 폭력을 당하는 등의 불만 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당뇨 자가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1월 9일부터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한인 커뮤니티에 처음 도입되는 교육으로 이 교육을 받은 후 58%의 당뇨 발병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지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화씨 62도까지 올라가면서 때 아닌 포근한 겨울을 보냈는데요.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지만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